다음으로는 현장에서 실제로 청각장애인 선생님들이 어떠한 고충을 겪고 계신지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발언 첫 번째 순서는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 배성규 수석 부위원장님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 구성원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교원들로 구성된 세계 최초의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의 수석 부위원장 배성규입니다. 조선 영조 제위 시절 청각장애가 있던 이덕주를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에 준하는 도승지라는 관직을 주어 일을 하게 합니다. 듣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이덕주를 위해 영조 임금은 논의를 할 때 번번이 조상 차관에게 써서 보이게 하였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청나라에 파견되는 이덕주에 대해 다른 친아들이 청각장애인을 이유로 들어 반대를 하자 영조는 외국에 나가면 모두 기머거리가 아니야 라며 이를 물리쳤다는 일화가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청각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 정책은 조선시대의 그것보다 훨씬 뒤처졌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입출조차 읽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소통 편의 지원도 없기 각종 업무 회의와 후업 진행이 가장 필요합니까? 자막도 제공하지 않는 교원, 원격 연수 영상물을 대체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도 교육청은 청각장애 교원들이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끔 지원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청각장애 교사들은 업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수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각 지도 교육청의 이런 행태는 장애 차별임이 명백한데도 여전히 예산이 없다는 둥, 전담 부자가 없다는 둥,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부조리한 현실을 우리에게 납득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도 교육청의 장애 차별의 인식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교육계 전반에 퍼져 있는 장애에 대한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시선이 표면화된 행태입니다. 우리 청각장애 교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23학년도 3월 학기 시작 때 즉각적인 의사소통 편의 지원을 실시할 것. 둘째, 통역 지원을 받기 위한 스마트패드, 태블릿 등의 정보화 기자재 등을 지원할 것. 셋째, 시간제, 전일제 수요에 따라 요청시 즉각적인 상시 지원할 것. 넷째, 통역차의 복무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대체할 통역차를 긴급 지원할 것. 다섯째, 매년마다 업무 분장 및 정보 등의 인차 이동에 따라 필요한 편의 수요가 달라지므로 통역 수요 조사를 매년 실시할 것. 여섯째, 문자 통역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료를 청각장애 교원에게 전가하지 말 것. 일곱째, 매년 학기 말에 의사소통 편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청각장애 교원과 간담회를 실시할 것. 여덟째, 의사소통 편의 지원에 관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내용을 학교 관리자 교육에 반드시 포함할 것. 아홉째, 청각장애 교원의 근무지회 연수나 행사 참여 시 제동하는 통역차의 여비를 반드시 지급할 것.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무관심과 차별과 배제의 단어가 아직도 교육 현장에서 살아남아 청각장애인 교원에게 가해지는 이 작태를 즉각 시정하고 이 지독한 차별과 배제의 매비우스를 끊어내어 개선을 하려는 각 지도 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전진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따라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교육 현장에 먼저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 정책 관계자들은 제도와 법령 예산 탓을 하지 말고 가벼운 발걸음이라도 먼저 내딛어야 합니다. 모쪼로 23년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달라진 교육부와 교육청의 태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 최별 사무총장 선생님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 사무총장이자 청각장애 교사 최별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청각장애가 있으면 단절되기 쉽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교육청 누구도 청각장애 교원의 고충을 알지 못해 각 지역의 청각장애 교원들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신을 갉아먹으며 외롭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니 그 새롭게 임용되어 들어온 청각장애 교사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신규 교사를 위한 첫 연주부터 어떠한 편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아닐 수 있어도 학교 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 베이스를 습득하지 못한 채 다른 교사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정보의 부족으로 판단력을 잃어 점점 수동적인 존재로서 학교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한다 하더라도 쌍방향 소통이 되지 않아 대화가 안 되는 교사, 눈치가 없는 교사로 낙인 찍힌 채 무언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신경 쓰며 가까스로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언젠간 나의 에너지가 빠르게 소진되어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미리 앞날을 부정적으로 점치는 것 같아 우리 신규 청각장애 교원들에게 미안하지만 근무한 지 10년 넘은 청각장애 교원들의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근무 중에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데 왜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 및 적용력 선생님께 여쭙니다. 선생님들의 그 권위가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관리자에게서 존중을 받고 있는지요? 교육청은 이제 선생님들의 권위를 위해 어떤 편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요? 또 교육청은 어떤 편의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하나요? 그리고 선생님 자신은 어떤 편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때까지 온전한 편의 지원을 받아본 경험이 없을 거거든요. 이것이 교육부가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 미달로 인한 부담금을 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자 책임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근무하신 선생님께 여쭙니다. 선생님들, 청각장애 학생이 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세계사 읽은 구절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통을 느끼면 연결감이 끊어지고 보편성을 잃어버리기 쉽다. 이는 원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인간의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혼자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인간은 나 혼자뿐이라는 느낌을 가장 큰 고통으로 느낄 만큼 뼈쪽 깊은 사회적인 존재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행동으로 당신의 힘겨운 교직 생활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은 청각장애 교원이 사회적인 존재로서 원활히 근무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 서울지부 이동현 사무처장 선생님의 자유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거주 서울지부 사무처장을 맡은 이동현입니다. 저의 거주 생활은 참된 거주 생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열리는 회의와 협의 후에 부분 회에서도 알아듣지 못함을 참아야 했고 각종 임무연수와 직무연수에서도 알아듣지 못함을 참아야 했습니다. 주제와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내 인권을 말하지도 못하며 그저 멍하니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라는 생각에 침이나 오르는 의화를 참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참고만 했던 이유는 의사소통 편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는 노력과 간간히 동료 선생님들의 회의와 선의로서
적어주던 필드가 아니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씨앗 같은 후회와 선의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후회와 선의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가인의 후회와 선의는 선택적인 것이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일관될 수도 없지만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엘리베이터와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시각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음성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의사소통 편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고용 주체가 국가 기관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청과 교육부는 당연히 해야 할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법적인 근거와 발시는 의사소통 편의 지원 요청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부담과 피해는 청각장애인 교사들과 주변의 동료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폭로 모두가 마스크를 쓰는 오늘 날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관에서 해야 할 일을 더 이상 개인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의사소통 편의 지원을 요청할 때마다 고려하겠다, 검토하겠다, 준비되지 않았다, 중장기적으로 뵙다 이런 말들을 삼기에도 이제는 참 힘이 듭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의사소통 편의 지원의 골든 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청각장애인 교사들은 그저 열심히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한 사람의 교사로서 학생들 앞에 당당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이상 편의 지원의 의무를 반겨하지 마십시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하루빨리 청각장애 교사를 위한 의사소통 편의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이길선 선생님의 자유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발언을 맡은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의 그리고 또 서울시의 교사인 이길선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믿음, 신뢰 그리고 또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건 바로 눈이라고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말만 앞서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말 뒤에 행동이 따라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농인들은 그 모든 장애인 분야 중에서도 특히나 공감이나 신뢰를 받기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나 아니면 지체장애 같은 또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죠. 보면 겉모습으로 이 장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구나 하는 공감과 신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은 그 외형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도 그 농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보청기를 끼고 들을 수 있는
농인에 대해서는 특히나 어느 정도로 변별력이 있거나 하는 거를 모르실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마다 그 듣는 정도가 다르고 또 보청기, 인공화호 사용 유무에 따라서 각각이 다 처차만별로 듣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는지, 어느 정도로 생활에 편의 제공이 필요한지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공감을 얻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농인들은, 특히나 우리 선생님들은 직접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공감이 어려워서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받기가 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소외되어 왔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은 말을 말하지 못하고 계속 참아와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을 할 때도 예를 들면 다른 장애인들은 똑같이 신청을 해도 저희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안 돼 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하면서 계속 선생님으로서 의사소통으로 교류하기가 어렵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그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해와 공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였던 것 같습니다. 그 유튜버에 보면 어떤 유튜브가 얘기하기로 농인 유튜버가 얘기하는 걸 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에게는 너 봐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체장애인에게 너는 걸어야 된다, 연습하면 걸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인에게는 계속 들어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 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차별이지 않을까요? 왜 장애 특성에 따라서 저희에게 이런 걸 요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농교사들도 똑같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공이 없이 다 알아서 개인이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또 관계자 여러분, 우리 청각장애인 교사들은 눈으로 봤을 때는 불편함이 없겠지만,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그냥 냅두지 마시고요. 저희가 꼭 필요한 통역, 문자 통역, 수어 통역에 필요한 제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 교육청 소속의 윤술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처음 들어보는 외국어가 난무하는 곳에 살아보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어떤 상황인지 아무리 들으려 애써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사람들의 행동을 보며 상황을 유추해 보려 애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오가는 말소리 속에 당신은 그 사회에서 점점 동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간단한 일상생활 대화도 하기 어려워 답답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가면 휴대폰으로 구글 번역기를 종이 들고 다닌다고 하죠. 번역기 하나로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저에게도 그런 번역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부산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산담교사입니다. 청각장애인 교사로서 저는 그저 아이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며 좀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장애물이 가득한 학교 환경을 주며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할 때마다 장애물로 가득한 학교로 향하며 제 마음은 긴장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만나 상담할 때 마스크 아래로 막혀 잘 들리지 않는 말소리를 알아듣기 위해 자꾸만 대묻습니다.
학생에 대해 진지하고 중요한 대화를 하는데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의 종소리를 듣지 못해 수시로 시계를 보며 상담 시간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회의를 할 때 대화 내용을 듣지 못해 학교의 어떤 부분이 상을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제 의견조차 낼 수 없습니다. 회의에서 유의하라고 전달되는 내용 역시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이 교원과 학생의 안전, 실제 교육 현장과 직결되는 문제라면 어떻겠습니까? 교사로서 전문성을 높이고자 연수를 들으려 해도 교육청은 의사소통을 지원할 예산목이 없다.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지원 인력과 보조기기를 제공받아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 지원의 책임을 떠넘기려 하십니까? 이는 마치 벌금을 많이 냈으니 나는 죄가 없으며 계속해서 벌금으로 나의 책임과 윤리를 저버리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겪은 어려움은 저의 신체적 장애 때문이 아닙니다. 장애는 신체가 아닌 환경입니다. 저는 매일 장애물로 가득한 학교 환경을 만납니다. 이 현실에 매일 좌절하고 울고 아이들을 웃음에 다시 힘을 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장애인도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저를 임용하셨습니까? 네, 저 역시 제가 학생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보다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상담교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먼저 장애물로 가득한 교직 환경을 개선하십시오. 국가는, 교육부는,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청각장애인 교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즉시 의사소통을 지원하십시오. 이 요청은 청각장애인 교원이 교육자로서 본인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요청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제기하는 오늘은 장애인이자 교원인 저희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의사소통 지원은 교원의 필요에 맞게 장애의 정도에 대한 차별 없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의사소통 지원이 없어 청각장애인 교원의 교직 생활이 제한되고 학생들의 귀중한 교육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응답하십시오. 모든 장애인 교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우선 제공하고 수행을 요구하십시오. 교원에게 기본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서울지부 소속 회원 박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릴 때부터 교사가 되고 싶었고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 합격 통보를 받아 감격스러웠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청각장애가 있어서 임용은 합격할 수 있을지, 교단에서도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기에 더욱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 깊은 마음을 안고 현장에서 교사로서 담임으로서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청각장애의 한계를 느끼고 점차 열정을 내려놓게 되더군요. 한계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후에 마스크를 쓰며 그나마 의지하고 지탱했던 부하의 능력조차 미용 지물이 되는 더욱 자긍심도 자존감도 더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담임을 하게 되었는데
수업은 물론 학생 생활 지도조차 너무 어려웠습니다. 학생 지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 즉 의사소통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우니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 학생들도 힘들어하고 저도 그 과정에서 교사라는 이게도 내 길이 맞는지 자괴감과 정신적 고통에 결국 유산을 하고 공무상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부모 민원은 감염의 경우 코로나와 상관없이 청각장애라는 이유로 민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임용에 합격하여 고용을 받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장애인 임용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 감사했고 합격하고 나서 나도 교단에 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다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정말 쉽지 않긴 하더군요. 주어다 통으로 교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미안함은 물론 청각으로 인한 제 노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구화가 되던 노력조차 코로나로 박탈당함으로써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단순 채용만으로 일자리가 보장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그 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 그 환경이 조성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 지원이 아닌 지원 후에도 만족도 등을 확인하여 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빌어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청해 봅니다. 모든 청각장애 교원들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을 펼치고 학생들에게도 좋은 분포기가 되며 서로 존중하며 일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